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양성평등에 대해서 공부해볼 보건교사 한슬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무척 설레는 마음인데요. 첫 시간인 오늘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차이와 성차별을 구별할 수 있다. 둘째, 일상 속의 성차별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양성평등 성차별이라는 용어는 평소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아들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는 차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사가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퀴즈의 정답을 맞추었나요? 뭔가 당연한 건데 떠올리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병원 상황을 그릴 때 보통 남자 의사가 그려지죠. 그 이유는 사회문화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이 남성의 직업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 의사를 여의사라고 하기도 하죠. 남성 의사에게 굳이 남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죠. 이게 바로 의사를 남성의 직업으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반영된 직업적 성차별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남 간호사도 있겠네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두 다 간호사인데 그 앞에 성별을 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렇게 바라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동안 사회에서 여성의 직업, 남성의 직업이라고 규정되어 왔던 직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들 앞에 특정 성별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성별이 아닌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객관적인 지표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만약 남자 네일 아티스트라고 규정하고 여성만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일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수많은 남성들이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업 선택에 성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차별받는 부당함에 대해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그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차별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차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성이란 인간 성별의 차이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규정한 생물학적인 성차를 말합니다. 즉 여자는 염색체가 XX이고 남자는 염색체가 XY인 것에서 나타나는 성차이를 말하지요. 성차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성 역할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성 역할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말합니다. 성 역할은 사회문화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옳지 않고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남성이 하는 역할과 여성이 하는 역할은 변함없이 똑같아야겠죠.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성차별을 유발합니다. 정리하자면 성차이는 남성과 여성 간에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차이에 대한 의식이고 성차별은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여 다르게 구분하고 차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번엔 예시를 보며 성차이와 성차별을 구별해 볼까요? 먼저 활동지를 보고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주세요. 네, 작성 다 하셨나요? 자, 이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성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으며 남성은 젖병 수유를 할 수 있다. 여성은 호르몬으로 유선이 발달하여 모유가 나와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남성은 신체적으로 모유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젖병 수유가 가능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성 차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트럭 운전기사는 남성이어야 한다.
트럭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남성만의 직업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게 하는 언어기 때문에 이는 성차별입니다. 셋째, 남성과 여성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방법이 다르다. 남성과 여성은 생식기가 다르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자세가 다르죠. 이는 신체적 구조에 의한 다름으로 인한 것이므로 성 차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여성은 부드럽고 남성은 거칠다. 여성은 어떠하고 남성은 어떠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죠. 규정할 수 없는 특성들을 일반화하는 순간 다름이 차별이 됩니다. 이는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남성이 힘이 세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한다. 힘이 세지 않은 남성이 있을 수 있고 힘이 센 여성이 있을 수 있죠. 무엇보다 무거운 물건은 같이 들어야겠죠. 이는 성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자, 이번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남성이 치마를 입고 있죠? 여러분은 치마를 입는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태규 씨가 치마를 입고 제작 발표회에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기사는 제목이 선을 넘는 패션이었습니다. 과연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게 선을 넘는 패션일까요? 남자가 무슨 치마냐? 이런 댓글도 있었던 반면 너무 멋있다, 잘 어울린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봉태규 씨는 남자도 치마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아주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교복 하의로 치마와 바지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반면 남학생은 바지로 교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치마를 입고 싶거나 편하게 여기는 남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남학생이 치마를 입던 입지 않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기사와 관련하여 댓글 중 남자가 무슨 치마냐 이런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이 다르다는 신념으로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기준으로 성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치, 기준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되어 여자라면, 남자라면 무릇 이러한 행동을,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여자라면 무릇 모성애를 가지고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는 대표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언어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역할 고정관념에 갇혀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돌봐야지 라고 말하는 사회가 형성이 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여성들이 임신,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남성을 더 선호하게 되고 육아에 참여하고 싶은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내는 것이 제한되겠죠. 이렇게 성역할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면 남성, 여성 모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는 힘이 세니까 무거운 걸 들어야지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학생은 항상 무거운 걸 들게 될 것이고 여학생은 남학생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사회일까요? 이번엔 내 안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출하는 활동을 해볼까요? 아래 여러 표현들 중 여성에게 어울리는 표현을 골라주세요. 네, 다 고르셨나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단어로 여성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사진 속의 여성들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나요? 네, 배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배구 선수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죠? 네, 김연경 선수입니다. 이번엔 김연경 선수에게 어울리는 표현을 골라볼까요? 여러분은 김연경 선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유롭게 적어볼까요? 선생님은 김연경 선수를 보면 씩씩하다, 운동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작성한 김연경 선수와 어울리는 표현과 앞에서 생각했던 여성과 어울리는 표현이 일치했나요? 네, 성별에 따라 어울리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성에게 어울리는 표현을 고를 때와 달리 개인을 놓고 보면 성별을 떠나 개인에게 어울리는 표현을 고르게 되죠. 왜 근데 우리는 여자, 남자라는 단어만 나오면 고정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성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와 사회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언어 자체에서 성차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여러 단어들이 있죠. 한번 기울어진 단어를 성평등한 언어로 바꾸어 볼까요? 네, 모두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쓴 거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한 정답을 볼까요? 먼저 자궁입니다. 자궁은 아들자, 집궁으로 아들을 품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예전에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이러한 단어가 형성이 되었겠죠.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포궁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포궁은 세포포 집궁으로 생명이 사는 집이 되겠죠. 또 버진로드입니다. 버진은 처녀라는 뜻인데요. 결혼식에 신부가 입장하는 길을 버진로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처녀가 가는 길로 혼인이 하는 여성은 성경험이 없는 처녀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웨딩로드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또 저희가 시댁 친가 이렇게 부르죠. 시댁은 높임말인데 친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시댁 친댁 또는 시가 친가로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속에 성차별적인 용어가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효자상품과 같이 말이죠. 언어가 사고를 만든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성차별이 담긴 언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성차별을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언어를 사용할 때도 혹시 성차별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닌지 고민해보고 비판적으로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경험한 성차별에 대해서 활동지에 적어볼까요? 태안해안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학생들의 성차별 경험에는 여자 쌍둥이가 태어났으니 집안이 망할 거다 라는 말을 들었다. 여자아이가 무슨 축구를 좋아하냐 라는 말을 들었다 등이 있습니다. 남학생이 경험한 성차별 경험에는 남자가 그것도 못 들어? 남자가 우냐?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행동한 성차별에 대해서 적어봅시다. 태안한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학생은 남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남학생은 몸싸움이 있는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여학생들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자라서 끼워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학생이 남학생에게 남자애가 왜 이렇게 허약해?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엔 여러분이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행동했을 때의 느낌을 활동지에 적어보고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해 봅시다. 여러분 친구들과 충분히 경험과 느낌을 나누어 보았나요? 벌써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에요. 먼저 성차이와 성차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성차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차별은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여 다르게 구분하고 차별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적 성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나의 성차별적인 언어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평등한 언어로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는 왜 양성평등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리고 양성평등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하고 가장 쉬운 것이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오늘 만나봤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